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개념 강좌 6강을 한번 들어가 볼 거고요.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입니다. 딱 봐도 뭘 배울지 눈에 보여요. 신라가 통일되는 과정 배울 거예요. 여기서 무조건 최소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발해의 발전. 발해는 모든 회차마다 그냥 매 회마다 최소 한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제율 100%예요. 발해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잡으시면 최소 50문제 중에 2문제, 3문제까지 잡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것들 제가 또 강의 도중에 귀신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고구려의 대외 항쟁을 볼 건데요. 일단 이 지도를 잠깐 봐주세요. 프리퀄이에요, 프리퀄. 이 지도를 가지고 문제 안 나옵니다. 일단 한번 봐주세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봤냐면 신라의 진짜 흥행했다라는 진흥왕.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아흥 차지한 것까지 봤어요. 그 이후의 스토리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역사에 이런 말이 있죠.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가요, 서로 왕을 한 명씩 죽였던 불구대천의 원수잖아요. 고구려는 고궁원왕이, 백제는 계로왕이 서로 한 번씩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신라가 힘이 너무 세지니까 둘이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백제 빠가 있잖아요. 누구? 일본. 일본은 백제 근초광이 칠지도를 준 뒤부터 백제 빠입니다. 맞죠? 당연히 둘이 손잡으니까 같이 이렇게 같은 라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국은 기억나세요? 남쪽에 남조가 있었고요. 북쪽에 북조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 남북한처럼 남쪽에는 오리지널 한족애들이 만들었던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이거를 뭉뚱그려서 남조. 북쪽에는 오랑캐들이 만든 왕조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북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남북조의 혼란기가 펼쳐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통일했던 게 중국의 수나라예요. 중국을 통일했던 수나라가 등장하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었던 오랑캐 돌궐과 고구려가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팀이 됩니다. 그리고 수나라는 바로 28년 만에 거의 뭐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 1대 2대 황제 만에 망해버려요. 그리고 등장한 게 누구냐면 당다라당당당당당당당 당다라당당당당당당 당나라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당나라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넘버원. 그러니 계속 이렇게 돌궐과 고구려가 손을 잡고 있는 거고요. 한편 신라 혼자 고립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당나라와 손을 잡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나당동맹이죠. 그래서 역사 박사님들이 말씀하시기로 이렇게 지금 한 팀이잖아요. 이렇게 한 팀이잖아요. 이거를 고급스러운 단어로 십자외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뒤에 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걸 얘기하기 위한 프리퀄입니다. 프리퀄.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수나라와의 전쟁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뭐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순서 흐름을 봐야 돼요. 수나라 얘기가 나오고 당나라 얘기가 나와요. 뭐가 더 먼저 있었던 사건이에요? 수나라가 망하고 당다라당당당당당당 당당했던 당나라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게 더 이후의 일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간 흐름을 잡아요. 시간 흐름을요. 자, 그러면 수나라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칠판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 수나라가 있기 전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띠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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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온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초등학교 때 우리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맞죠? 이 온달 얘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평강공주와 결혼했던 온달은 평강왕 때 있었던 장군입니다. 맞죠? 평강왕의 사위죠. 그리고 이 온달이요. 이후에 어떻게 되냐? 이 평강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아주 영양가가 있었던 왕. 아주 영양가가 있었던 영양왕입니다. 이 영양왕 때 이 바보 온달아찌가요. 전하 신온달 신라로 쳐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신라에게 뺏겼던 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좋다 온달 가라 온달. 그리고 온달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이 온달 장군은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590년도에 이 영양왕이 즉위하자마자 건의를 하고 신라를 쳐들어갔다가 꼴까닥 전쟁 도중에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온달 스토리예요. 이걸 왜 얘기했냐? 시험에 온달이 나와요.
온다 샤랑샤랑 꿀랑꿍. 다음 같은 사건이 벌어졌던 시기를 연도에서 고르시오. 연표에서. 연표의 기준점으로 지금 배우는 살수대첩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살수대첩 이전의 스토리가 바로 온달 스토리잖아요. 그러면 연표에 살수대첩이 있으면 그 바로 앞에 찾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맞죠? 온달 하나 잡아드렸고요. 자, 그리고 영양왕이 있던 시기 때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수나라가요. 중국을 통일해요. 맞죠? 중국을 통일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중국을 통일했던 수나라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야, 고구려야, 내가 중국을 통일했다. 고구려, 너 알아서 나한테 넙죽 엎드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또 흔히 이런 말 있죠.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마음을 알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너무나 뛰어나신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그 태양에 가려서 맞죠? 아사 직전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맞죠? 그것처럼 세상에 두 개의 태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기 지역, 요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지역에 넘버원 자리를 놓고 둘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고구려가, 수나라가, 야 고구려 너 알아서 나한테 넙죽 엎드려. 네가 뭔데? 나 요동만주 넘버원이야. 네가 뭔데? 그러면서 아주 영양가가 있었던 영양왕 수나라를 먼저 선제 공격해버려요. 선제 공격해버립니다. 그러자 분노 폭발했던 수나라의 일대 황제였던 수문제가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수문제가 1차로 침입을 해요. 이게 지금 계속 영양왕 때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수문제가 죽고 나서 2대 황제였던 수나라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수양제가 2차, 두 번째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시험에는 이것만 나옵니다. 시험에는 수양제가 2차로 쳐들어왔을 때 맹활약했던 장군이 누구냐? 바로 시험에 나오는 을지문덕 장군이죠. 을지문덕 장군의 그 유명한 전투 이름이 뭡니까? 죽일 살살살살살살살살 수수수수수 물수수수수수 물로써 수나라를 어떻게 죽일 살살살살살살 죽였던 살수대첩 맞죠? 그러면 온달 이야기는 살수대첩 이전의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이때 수나라가 어떻게 쳐들어오냐? 자, 보시게 되면요. 지도를 잠깐 볼게요. 자, 지도를 잠깐 보시면 PPT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이때 중국이요. 쳐들어올 때 고구려가 항상 수나라든 당나라든 막아내는 레파토리 패턴이 있어요. 특히 2차 살수대첩만 보겠습니다. 이때 얼마가 오냐면 중국이요. 기록상으로는 110만 대군을 끌고 와요. 110만 대군인데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 당시에 고구려가요. 가용한 모든 사람들을 다 차출해서 군인으로 만들었을 때 가용한 인원이 35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해요. 그러면 고구려 전체 인구보다도 많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실제로 중국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110만 대군에 먹는 식량도 엄청날 거 아니에요. 밥이 다 출발하는 데만 석 달이 걸렸다고 얘기를 해요. 식량차가 출발하는 데만. 마차가요.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전쟁뿐만 아니라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사람은 먹는 게 제일 예민합니다. 제가요. 장교 생활을 해봐서 알아요. 한 달을 밖에서 훈련을 크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배송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서 같이 훈련을 뛰었던 옆부대는 간식으로 바나나 우유가 들어왔어요. 배송이 올바르게 돼서. 저희 부대는 배송차의 실수로 바나나 우유가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 살면서 처음으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꼈어요.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갑니다. 보좌관님, 저기는 바나나 우유를 주는데 왜 우린 주지 않습니까? 훈련 못하겠습니다. 아, 바나나 우유. 난리가 납니다. 자, 이것처럼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보통 식량은 한 달치만 가지고 가요. 한 달 이후에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 정복한 지역에서 쌀을 계속 얻어다가 보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구려가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전술이 뭐냐?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청야 전술이라 그래서 이거예요. 이겁니다. 오라 유인을 해요. 유인하면서 어떻게 맨날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오라 유인 대신에 도망갈 때 파이어 다 불지르고 도망을 가요. 점령은 당하지만 정복했던 사람들이 뭐를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오는 거는 신나게 들어오는데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빠르게 들어오면서 식량과 자꾸 거리가 멀어지겠죠. 굶주리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추워요. 너무나 추웁니다. 저는 이 고통을 알아요. 제가 고향이 데프리카, 그리고 군생활을 어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눈이 내리고 가장 먼저 영하로 떨어진다라는 강원도 철원에서 군 복무를 했습니다. 너무나 추워요. 제가 철원에 있어봐서 압니다. 겨울이 되면 온도계가 깨져요.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거기보다 더 올라간 거예요. 여기는 미쳤어요. 선생님이 또 우리 또 굴지 여행사에 또 광고 모델이지 않습니까? 동진이와 함께하는 백두산 투어 해봐서 알아요. 여름이 딱 지나면 상품이 없습니다. 왜? 얼어 죽어요. 못 갑니다. 추워요. 자, 들어옵니다. 배고프고 추워요. 배고프고 추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잠이 그렇게 옵니다. 이게 바로 거지의 3요소예요. 수나라든 당나라든 거지 거렁뱅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산성, 산 위에다가 돌을 쌓아서 성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무너뜨려도 기본적으로 산이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로막힙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전술 전략이 뭐냐면 오라오라 유인하고 걸어 잠그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기들이 지풀에 못 이겨서 그냥 떠납니다. 버티기 작전이에요. 그러자 2차로 쳐들어왔던 수나라는 110만 대군 여기서 가로막히니까 어떻게 30만 명만 빼내서 그냥 다이렉트로 평양으로 갑니다. 이거를 기다리고 있던 을지문덕이 댐을 쌓고 있다가 딱 오는 걸 보고 댐을 빵 터뜨리죠. 물이 활활활활활활활활 다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혼란에 빠졌을 때 군대를 가서 수나라 군대를 작사를 내버리죠. 그게 그 유명한 살수대첩이다라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는 누구를 그래요. 수나라를 때렸어요. 맞죠? 제가 또 이 중국을 신나게 때린다. 그럴 때마다 이 빤다를 때립니다. 맞죠? 자, 그러면서 수나라의 살수대첩 끝이 났어요. 맞죠? 끝이 났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여기 보시면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양제에 특히 이때 들어왔던 총장군, 총사령관 이름이 우중문입니다. 시험에는 우중문 이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라면 아시면 됩니다. 2차 침입이고요. 그리고 수나라는 이거 이후에도 3차, 4차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힘을 너무 쭉 뺀 나머지 나라가 망해버렸다라는 거. 그리고 당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는 요 을지문덕이 보냈던 편지가 나오기도 해요. 요걸 그대로 두고 다음 같은 사건이 있었던 거를 연표에서 고르시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찾으면 정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나라로 갈게요. 당나라는 또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 옆으로 판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등장을 했어요. 맞죠? 그때 누가 있었냐. 바로 고구려에는 대망리지, 시험에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나오는 개소문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는요, 영양왕 대신에 왕이 영류왕이라는 왕이 오르렀어요. 영양왕 다음 왕입니다. 그런데 당나라가 또 등장하니까 당나라가 고구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고구려야, 내가 또 중국을 통일했다. 너 알아서 나에게 넙죽 엎드려. 똑같아요, 수나라 때랑. 그러자 어린 방프랑치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여동만주의 넘버원 고구려다. 내가 왜 너에게 넙죽 엎드리는데. 그러면서 영계소문은 당나라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왕이었던 영유왕. 개소문. 우리 그만 싸우자. 당나라 비위 맞춰주자. 왜요? 아니, 이 왕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수나라와 전쟁을 4번이나 했잖아. 너무너무 힘이 쭉 빠졌다. 또 싸우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당나라 비위를 맞춰주면서 우리가 힘을 좀 키우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개소문의 생각은 멍멍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어차피 잘해줘봤자 나중엔 싸울 수밖에 없다. 어차피 싸울 건데 왜 지금 잘해주는데? 아닙니다. 아, 그러지 말자. 친하게 지내자. 안 된다. 안 돼. 그러자 개소문이 안 되겠다. 영류왕을 죽여버립니다. 왕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누가? 영계소문화치가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보장왕을 왕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영계소문화치는 당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당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당나라의 1차 침입. 시험에는 1차 침입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안시성 전투입니다. 그러면 안시성 전투가 먼저입니까? 살수대첩이 먼저입니까? 살수대첩이 먼저가 되겠죠. 앞에 봤던 우중문에게 보냈던 시가 나왔을 때 연표 문제가 나오면 당나라 안시성 전투 바로 앞에를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요거 바로 앞에 스토리니까요. 맞죠? 그러면서 이때 승리를 거두면서 끝이 났다라는 거 다 했습니다. PPT로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영계소문이 천리장성을 쌓고요. 맞죠? 영류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세웠고요. 그 다음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 네. 지도를 보시면
여기 안시성에서 가로막아 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이때 패했던 당나라 황제의 유언이 이거죠. 내가 죽고 나서도 고구려는 절대 공격하지 마라. 그 정도로 호되게 당했던 게 바로 안시성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 나와요. 이런 사료 딱 줬을 때 여러분들이 안시성이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또 걸어 잠그고 버티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신라의 삼국통일 가겠습니다. 우리는 순서 흐름을 잡아야 돼요. 온달 다음에 살수대첩, 그 다음에 당나라와의 1차 전투, 안시성 전투. 그리고 여기로 이어집니다. 순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자, 먼저 나당 동맹 결성을 볼게요. 이게 그러면 이제 또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이. 자, 나당 동맹은 어떻게 체결이 되냐? 배경. 백제는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이 왕에 오릅니다. 우리가 아는 의자왕은 삼천공녀와 다이빙 뿅, 낙하면서 다이빙 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바보 같은 왕이 아니라 실제로는 기록을 보게 되면 엄청 똑똑했던 왕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왕에 오르자마자 신라의 성, 대야성을 비롯한 엑기스 성입니다. 여기가 털리게 되면 신라까지 바로 들어갈 수가 또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해서 40여 개의 성을 뺏었다라는 게 의자왕의 활동이에요. 그러니 신라가 똥줄 빠직 합니다. 이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라가요? 누구에게? 일본에게 먼저 헬프미를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일본은 누구빠? 백제빠 쌩깝니다. 그러자 이때 김춘추, 나중에 태종무열왕이 되는 김춘추, 맞죠? 김춘추가 진덕여왕의 명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고구려에게 헬프미를 요청하러 가요. 이때 고구려에 누가 있습니까? 개소문이 있는 거예요. 연개소문. 연개소문에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연개소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도와줄게.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 니들이 진흥왕 때 뺏어갔던 고구려 땅 돌려주면은 도와줄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령 이북 땅과 그 다음에 한강 유역 땅을 말하는 거죠. 이걸 준다라는 거는 신라 입장에서는 자기 발로 정성기를 발로 차는 겁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자 연개소문이 김춘추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겨우 도망쳤던 김춘추가 이제 어디로 가냐? 바로 당나라로 갑니다. 그러면서 결성이 되는 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나당동맹이에요. 이 나당동맹이 체결되자 실제로 당나라가 엄청 반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당나라 입장에서는 고구려를요 혼자 치러 갔을 때 지금 멸망은커녕 쳐들어가서 성공도 못하고 있잖아요. 계속 패할 뿐입니다. 그러니 신라가 오자 엄청 반기죠. 그러면서 나당 동맹이 체결되는데 이때 김춘추의 역할이 컸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 비밀 옵션 조건이 하나가 들어가요. 어떤 조건? 형님. 당나라 형님이 그렇게 고구려 가지고 싶다면서요. 고구려는 형님이 가져가세요. 저는 저 코딱지만한 백제 하나 가져갈게요. 오케이 콜. 요런 내용이 들어간 게 나당 동맹입니다. 그리고 나서 태종무열왕 김춘추가 진덕여왕이 죽으면서 본인이 왕이 오르는 거예요. 나당 동맹이 체결되고 6년 후에 김춘추가 왕이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삼국 통일을 위한 진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 자, 고구려와 백제 중에 누구부터 갈까요? 약한 놈부터 두드려 패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백제로 갑니다. 왜? 고구려는 중국과 1대1로 맞짱을 떠도 쓰러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맞죠? 백제로 쳐들어갑니다. 이때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 이 의자왕이 던졌던 마지막 승부수가 어딥니까? 바로 그 유명한 황산벌 전투죠. 김유신 장군과 계백 장군이 붙었던. 백제의 계백 장군이 500결사대를 끌고 갔지만 김유신 장군에게 패하면서 그리고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사비성이 함락을 당하면서 의자왕이 낙하하면서 죽고요. 맞죠? 그러면서 백제는 멸망했다라는 거. 자, 순서 흐름이에요. 1번이 나당 동맹 결성이고 2번이 백제 멸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가 중요해요. 백제도요, 무려 500년 동안 있었던 나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지금 현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망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포르투갈. 이러면 여러분들이 오예 나라 망했다. 호날두의 나라 이러고 있나요? 당연히 저항합니다. 맞죠? 백제를 다시 살려보자라는 백제가 멸망하자마자 백제 부흥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라를 잃으니까 얼마나 슬플까요? 도복을 입고 도복을 입고 울었다라는 도침, 복심,
흑치상지가요. 특히 도친과 복신이 의자왕의 마지막, 의자왕의 아들이라는 부여풍이라는 아저씨를 왕위에 세워두고 백제부흥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 도치마, 너랑 나랑 같이 부여풍을 왕위에 세웠는데 왜 네가 모든 권력을 틀어지는데? 이 죽여버려요. 그걸 봤던 부여풍, 넘나 무섭다. 이 복신을 죽여버립니다. 그걸 봤던 흑지상지, 넘나 무섭다. 이 당나라로 항복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지배층의 내부 분열로 실패로 끝났던 게 백제부흥운동입니다. 근데 이게 끝나기 전에 백제가 던진 마지막 승부수가 있어요. 누구? 영혼의 백제빠, 일본에게 헬프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일본이요, 가용한 모든 수군을 끌고 도와주러 와요. 어디로? 백제의 강이라고 불리는 백강, 똑같은 말로 금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금강에서 백제의 수군과 함께 힘을 모아서 당나라 수군과 한판 붙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탈탈탈탈탈탈. 아름답게 일본의 수군도 같이 박살이 납니다. 그러면서 같이 나라가 망하는 아름다운 스토리. 이게 이 시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나오냐? 방금 제가 얘기했던 제시문 박스에 부여풍, 독침, 복신, 흑치상지, 백강, 금강 전투 얘기가 들어가요.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던 걸 연표해서 고르시오. 백제 멸망 다음에 찾으면 정답이고요. 또는 이거 두 개를 다 비워버려요. 그리고 고구려 멸망이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나당 동맹, 고구려 멸망 사이에 여기가 가가 되겠죠. 가를 찾으면 정답이 돼요. 요거 이름 다 주고 타이틀 제목 백제 부흥동의 전개 찾으면 정답입니다. 맞죠? 자, 백제를 멸망시키고 백제 부흥동도 끝을 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고구려로 갈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고구려. 맞죠? 고구려는 어떻게 멸망을 하냐? 우리 앞에 봤던 영계소문 대망리지가 결국 이때 전사를 합니다. 사망을 해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이었던 첫째 아들, 연남생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영계소문은 이 첫째 아들 연남생에게 모든 권력을 다 줍니다. 그런데 둘째와 셋째 아들이 힘을 모아서 지그형을 몰아내고 권력을 틀어줘요. 그러자 분노 폭발했던 첫째 형, 연남생은 당나라에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나라가 고구려를 치러 들어올 때 당나라의 길라잡이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길을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지배층의 내부 분열로 결국 고구려는 멸망을 합니다. 똑같아요. 고구려가 백제보다 더 오래 있었던 나라잖아요. 망하자마자 여기가 네 번째, 다섯 번째 또 고구려를 살려보자라는 고구려 부흥동이 일어나요.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고구려 기윽 고구려 기윽 건모잠 고연무라는 장군이 어떻게 고구려 부흥동을 전개를 합니다. 특히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보장왕의 조카였던 안승을 왕위에 세우고 고구려 부흥동을 전개를 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끼리 내부 분열로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그리고 고구려 부흥동도 끝이 나요. 그런데 나당 정쟁이 이제 벌어집니다. Why?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나당 동맹의 비밀 옵션 조건이 있었잖아요. 형님이 고구려 가져가세요. 저는 요 코딱지만한 백제. 근데 사람의 욕심은 역시 끝이 없어요. 당나라가 다 멸망시키니까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신라까지도. 듣고 올리세요. 그러면서 세 군데 지역의 식민지 기구를 만듭니다. 고구려의 안동도읍이라는 식민지 기구를, 백제에는 웅진도독부라는 식민지 기구를, 신라에는 계림도독부라는 식민지 기구를 만들어요. 그러니 신라 지켜야죠.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반도 이남, 원래 이들은 신라는 백제 땅만 가지길 원했잖아요. 그래서 한반도 이남을 지키기 위한 방어선 라인을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당나라와 한판 붙는 나당 정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심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나당 정쟁을 일으키기 1년 전에 674년에요. 요 안승을요 어떻게 하냐면 저기 전라도 일대에 보독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게끔 하고 여기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고구려 부흥동을 하게끔 하면서 이걸 지원해 줍니다. 신라가요. 선생님 이거 왜 지원해 줍니까? 신라가요? 생뚱맞게? 당나라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 고구려 유민들이 당나라가 들어올 때 당나라를 무찌르게끔 좀 도와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은밀하게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결국 실패로 끝나지만요. 자, 돌아가서 이제 나당 정쟁 볼게요. 그러면 나당 정쟁은 순서를 또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여기가 여섯 번째인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 바로 첫 번째 전투가 매소성 전투입니다. 그리고 기벌포 전투예요. 여기는 조금 이따 지도로 보겠지만 처음부터 원래 한강유역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강 바로 위쪽에 이렇게 라인선을 구축하는 거예요.
요게 매소성 전투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뚫리면은 한강 이남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매소성의 방어선 라인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당나라로부터 승리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빠친 당나라가 어떻게 승부수를 띄웁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기벌포라는 곳으로 끊어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천 상륙작전이랑 똑같아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6.25 전쟁 때 이렇게 쭉 밀렸을 때 이렇게 배를 타고 인천을 끊어서 이렇게 양동작전으로 쓸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가 막히니까 배를 타고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양동작전으로 쓸어서 여기를 점령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기벌포 전투에서도 패하면서 어떻게 신라는 슬프지만 삼국은 통일했지만 고구려 땅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이남 지역에 한해서 통일을 완수했던 게 나당정쟁이다라는 거 다 잡아드렸어요. 그러면 여기가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순서 흐름을 물어본다니까요. 고구려 부흥동 기읒기읒 건모장 고연무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시오. 나당동맹 백제멸망 사이를 가. 여기와 여기 사이를 다. 그리고 여기를 비워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를 다. 앞에 안시성 살수까지 들어가겠죠. 살수대처까지. 그러면 해당되는 연도를 찾으면 돼요. 요거 물어보면 타이틀 제목은 고구려 부흥동이고 여기는 순서로 가면 매소성 기법포고 다 주면 타이틀 제목 나당정쟁 찾으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흐름을 물어본다라는 거.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읒기읒 고연무 건모잡 나중에 여기 금마저에서 안승이 보독국을 만들고 고구려 부흥동을 막판에 나당정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원을 해줬다라는 거고 도복을 입고 흑흑흑 도침 복신 흑치상지 백제 부흥동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매소성 여기 조금만 뚫리면 바로 한강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여기가 기벌포. 네.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왕들 한번 보겠습니다. 태종무열왕 김춘추예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심하기 때문에. 자, 김춘추는 진덕여왕 때 나당 동맹을 체결하는데 직접 가서 체결에 크게 기여를 하죠. 그리고 나서 6년 후에 본인이 왕에 오릅니다.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에요. 제가 골프 문제 설명했잖아요. 맞죠? 원래는 성골, 엄마 아빠 둘 다 왕족인 성골에서 왕이 나왔는데 성골이 이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왕족인 태종무열왕, 드디어 진골에서 처음으로 왕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태종무열왕 김춘추다라는 거 찾으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심하긴 한데 이때 만든 기구가 있어요. 사정부. 이게 뭐냐면 인정사정 없이 관리들의 비리를 잡는 거예요. 사정부는 인정사정 없이 은동신이가 국가세금 1,000만 원 삥땅 쳤다? 잡아다가 일러 바치는 겁니다. 그게 사정부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상대등 견제를 위해서 집사부, 중시와 시중의 기능 강한데 이건 좀 이따 잡아드릴게요. 자, 그리고 태종무열왕이 그러면 뭘 했냐? 왕이 되기 전에 자기가 나당 동맹을 체결하고요. 왕이 되고 나서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백제 멸망을 시키고 끝나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문무왕입니다. 그러면 문무왕은 뭘 했냐? 남은 거 다 압니다. 아버지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의 아들 문무왕은 뭘 하냐? 백제 부흥동 진압을 해요.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부흥동을 진압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매소성 기벌포 전투, 나당 정쟁까지 다 끝내놓고 한 3년, 4년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삼국 통일을 완수했던 게 문무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정부를 만들었다면 아들은 외사정을 만들어요. 요거는 심합니다. 바깥에 있는 관리들에게 인정사정 없이 비리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전에는 수도에 있는 관리들의 비리를 잡았더라면 이제는 지방관들, 지방에 파견했던 관리들의 비리를 잡는 외사정을 만든 게 문무왕이다라는 거 심합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뉴스페이퍼 킹왕 왔어요. 가봤어요. 또 가야 됩니다. 그래요. 뉴스페이퍼 킹왕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맞죠? 큰일 났어요.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예전에 이런 거 썼을 때는 얼굴이 좀 남았었는데 이제는 얼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자꾸 돼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돌아가서 일단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왕은 시험에 단독으로 나와요. 어떻게? 앞에 나왔던 우리 왕들 문제처럼 신문왕의 업적 몇 개 집어 던져놓고 다음과 같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신문왕의 업적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옆으로 판수로 갑니다. 자,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왕은 아버지가 누굽니까? 문무왕의 아들이자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손자입니다. 그러면 신문왕은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을 읽어서 똘똘한 왕인데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왕의 힘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대빵대빵 강합니다. 모든 신라왕 통틀어서 파워가 넘버원이에요. 왜? 삼국을 가통일했을 때 왕이 올랐잖아요. 왕의 힘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면 이때 신문왕 때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 자, 첫 번째, 김흠돌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 아저씨는 어떤 아저씨냐? 돌대가리입니다. 돌대가리예요. 그냥 암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보입니다. 바보. 돌아저씨예요. 돌아저씨. 왜? 신문왕의 와이프가 김흔돌의 딸이에요. 김흔돌은 신문왕에 봤을 때는 장인어른입니다. 여러분들로 치면 여러분들 외할아버지가 여러분들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들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던 게 김흔돌이에요. 사실은 그 이유가 있어요. 김흔돌의 딸을 신문왕이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답니다.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대요. 자식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삐졌던 아버지, 내 딸을 버리다니 난을 일으켜요. 당연히 뉴스페퍼 킹왕 정성기 왕입니다. 사뿐하게 이걸 진압을 합니다. 그러면서 잘됐다. 나에게 개기는 애들도 이 반란에 가담했다는 걸 뒤집어 씌워서 누명을 씌워서 다 죽여버립니다. 왕의 힘을 폭발적으로 강화시켰던 게 신문왕 때 김흔돌 난이에요. 왕이 오르자마자 이 난이 터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뭘 하냐? 신문왕 문제가 나올 때 제시문 박스로 김흔돌의 난이 많이 들어가요. 신문왕을 물어보는 형태로. 그리고 정답으로 제일 잘 걸리는 게 이겁니다. 신라에는요 원래 노급이라는 게 있었어요. 노급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없앱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순서를 좀 봐야 돼요. 먼저 신문왕은 본인의 힘이 강하니까 일을 지르고 봐요. 관료전이라는 걸 지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원래부터 있었던 노급을 폐지를 합니다. 그러면 교과서에 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신문왕의 업적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관료전과 노급이 신라에 있었던 제도구나라는 것도 아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도 좀 아셔야 돼요. 자, 이게 관리들이 월급을 받는 토지 제도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토지 제도. 그 뭐냐? 신문왕 이전까지는요. 그 전에 왕들은 은동진에게 넌 너무 신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 동진아. 너에게 상을 주겠다. 월급 줘야죠. 저한테.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강남을 노급으로 지급하겠다. 강남구를 노급으로 지급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강남구에 열심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당연히 일부분을 국가의 세금으로 갖다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나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세금을 걷어서 제가 월급으로 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급스러운 단어로 은동진은 강남구에서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을 얻는 거예요. 맞죠? 이걸 제가 월급으로 씁니다. 그리고 노급은 혜택이 더 있어요. 뭐냐? 강남구에 있는 선생님의 노급에 있는 이 지역, 강남구에 있는 지역에 있는 백성들 세금도 갖다 바치지만 제가 그들의 노동력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요 쇼핑몰을 하다가 망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동대문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동대문에 제가 오피스텔에요 살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럴 리가 없겠지만 태풍으로 제 오피스텔이 무너졌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 저의 강남구 노급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 신라 백성 여러분들, 자 지하철을 탑니다. 동대문에 도착했죠? 자 여러분들 오늘은 고생했어요. 저기 보입니까? 다 허물어진 거. 저건 내 오피스텔. 빨리 가서 니들 재건축해.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급받은 지역의 노급에 있는 농민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노동력 징발권을 가지고 있던 게 바로 노급이다라는 거. 그러면 노급은 뭐냐? 국가로부터 녹, 땅에서 나는 세금도 받고 음리면 땅에 있는 농민도 내 마음대로 부리는 게 노급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료전은 뭐냐? 관료전은 관료에게 점! 관료전은 관료에게 점! 관료에게 오르지 받점! 똑같아요. 이제는 동진이에게 신문왕 때부터는 노급 대신에 강남구를 관료전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관료전으로 지급받은 강남구에 있는 농민들, 이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국가에 갖다 바칠 세금을 나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제가 직접 거두는 겁니다. 똑같아요. 수조권을 제가 행사를 하는 거예요. However, 그러나, but, 대신 노급과는 다르게 저는 내 마음대로 노동력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순수하게 관료에게 땅에서 나는 세금만 거두게끔 하는 게 바로 관료전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앞이 안 보여서 안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자, 여러분들은 관료정가 노급 중에 뭘 받고 싶어요? 둘 중에 받으라면. 이거 안 받고 싶으세요? 왜? 세금은 당연하거니와 노동력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잖아요. 사람까지. 여러분들이 반대로 왕이라면 둘 중에 뭘 주고 싶어요? 이거 주고 싶겠죠. 왜? 어디 시나 주지에 내 백성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래서 왕이 이미 폭발적으로 강했던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왕 때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심화에서는 순서도 중요해요. 순서도. 먼저 지르고 봅니다. 왕이 이미 강하니까. 먼저 일단 관료전을 지급하고 나서 2년 후에 노급을 폐지를 해요. 심화는 더럽고 치사하게 나오면 요 순서를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기본 같은 경우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 폐지만 알면 되는데 여기는 이거 다음에 이거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문왕의 업적으로 또 뭐가 있냐. 자, 지금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삼국을 가통일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백제와 고구려 땅이 신라 땅이 됐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일본의 대마도가 우리나라 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전라남도든 제주도든 행정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구역 개편을 새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전국을 9개 주로 나누고요.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가 너무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5개 광역시 개념의 5서경을 설치했던 게 바로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왕입니다. 5서경은 시험에 단독으로 나와요. 5서경 주고 다음을 설치한 이유 목적은 수도 경주가 동남쪽에 치우친 걸 보완하기 위해서.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군대도 만들어요. 어떻게? 수도를 지키는 9개의 군대 구서당, 지방을 지키는 10개의 군대 구서당 10정이란 군대를 만들었던 것도 바로 누구?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왕의 업적입니다. 그러면 구서당은 또 시험에 단독으로 나와요. 어떻게? 수도를 지키는 9개 군대인데요. 이 9개 군대 안에 고구려인으로만, 백제인으로만, 신라인으로만 구성된 군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모든 민족을 끌어안으러 가는 민족융합을 보여준다라는 거. 구서당 나왔을 때 정답 민족융합 찾으면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신문왕 때 또 주력적으로 했던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이게 있습니다. 국학이라는 학교를 만들어요. 나라국, 나라에서 만든 학교입니다. 기억나세요? 이 국학, 학교를 만들면 뭘 가르칩니까? 유학 또는 유교, 유학을 가르쳐요. 기억나세요? 유학의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충효입니다. 특히 이때 강조했던 게 충이에요. 충. 충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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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하라. 충을 스파르타 주의식 교육으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주의식 교육을 받아봐서 알잖아요. 받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충을 강조할까요? 수백 년 동안 다른 나라였던 애들이 이제 신라 사람이 됐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포르투갈 사람이래요. 충성을 해요? 안 합니다. 충을 주의식 교육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식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냐면 이거예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제가 수업마다 10분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제 눈이요. 너무나 이뻐요. 저 존잘이에요. 슈퍼 존잘입니다. 그래요. 지금 PD가 비웃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쟤 또 왜 저래 이런 눈빛을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10분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완강을 앞둔 시점에서 이제 제 강의를 딱 보게 되면 뭐지? 은동진 선생님 눈 뭐지? 저 쪽재진 눈 헤엄치고 싶다 빠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다가 또는 길을 가다가 우연찮게 날 봤어요. 뭐지? 저 은동진 선생님의 콧날 웃둔 소송 콧날 베이고 싶다 베이고 싶다. 이게 바로 주의식 교육입니다. 유학을 가르쳐서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삼국을 가통일했던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왕 때 업적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심한데요. 신문왕 때 뭘 하냐면 육두품을 자기의 정치를 조언하는 정치적 조언자로 땡겨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또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정치는요. 무슨 싸움이냐면 쪽수 싸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아무리 반에서 잘생기고 이쁘고 전교 1등을 해도요. 수능을 만점을 맞아도요. 반에서 슈퍼 왕따면 어떻게 됩니까? 발언권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따인데 누가 말을 들어줘요? 내가 아무리 잘나면 뭐해? 이거예요. 왕이 아무리 잘나면 뭐합니까? 자기 편이 없으면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봐요. 그 누구라도 무소속으로 당선된 일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자기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왕족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위직으로 갈 수 없었던 육두품을 자기의 정치적 조언자로 땡겨와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육두품은 자기가 갈 수 없는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충성심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쪽수를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힘이 하늘을 찌르니까 왕의 시중을 드는 부서인 집사부라는 곳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가 있냐면 중시가 있습니다. 이 중시가 나중에 왕의 시중을 드는, 똑같이 이름이 앞뒤로 바뀌어요. 시중으로 바뀌는데 왕의 힘이 강하니까 왕의 집사이자 왕의 시중인 중시는 중시 시중 똑같은 말이에요. 신문왕 때는 중시입니다. 나중에 시중으로 바뀌는 건데 이들의 힘도 어떻게 될까요? 강화되겠죠. 왕의 힘이 강하니까 왕의 집사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나중에 왕의 힘이 그지 깽깽이가 되는 신라 하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왕의 힘이 약화되면서 집사부 중시 시중의 힘은 약화되는 거고 귀족의 힘이 강해지면서 다시 노급이 부활하겠죠. 그때는. 맞죠? 그러면서 신라가 망할 때까지 쭉 노급제가 유지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왕의 힘이 강하니까 처음으로 관료전을 지급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신문왕 때 이렇게 왕의 힘이 강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설화가 있습니다. 요거도 시험에 나오는 설화예요. 만파식적 설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 피리입니다. 피리. 대나무 피리. 마법 피리 스토리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신하가 달려옵니다. 전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전하, 비가 안 옵니다. 농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당황하지 마라. 만파식적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어떡해? 사물함에서 레코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물함에서 레코더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문왕이 이걸 부는 거예요. 그래요. 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하, 비가 쭈르륵 내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전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전하, 일본 왜구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라. 만박식적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어떻게? 또 사물함에서 리코더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식은땀이 나네요. 다시 갑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래요. 불었어요. 안 돼요. 그래서 또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중국 아이템이에요. 중국의 단소입니다. 그래요. 또 불었어요. 중국이나 한국이나 안 되는 건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러죠. 어떡해? 전하, 태풍이 휑 매구배가 다 뒤집어졌어요. 전하. 이게 바로 만파식적 설화예요. 자, 지금 제가 여기 분 게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봐요. 지금 신문왕이 피리만 불면 어떻게 돼요? 지가 원하는 거 다 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뻥, 또 이런 뻥이 없어요. 맞죠? 근데 왕이 하면 다 돼요. 그만큼 왕의 힘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 대표적으로 관료전, 만파식적, 기문돌 이런 것들이 제시문에 들어가고 다음과 관련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또 안 나온 것들을 찾으면 정답이다라는 거. 네,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은 기문돌의 난 정답 끝. 구주호소경 정답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여러분들은 심하니까 여기서 여기로 갔다라는 거. 네. 그리고 국학 설립 충 유교를 가리켰던 그 다음에 구서당 십정 요거 민족융합 육두품 정치적 조언자로 땡겨와서 쪽수를 늘렸고 그 다음에 왕의 힘이 강하니까 집사부의 중시의 힘이 강해졌다라는 거. 시중도 똑같은 말이고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업적을 주게 돼요. 기문돌이 이거 사료를 주고요. 국학 설립했다 이런 거 주고 신문왕 업적 찾으면 정답입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관료전 다음에 노급이죠. 네. 그리고 구주 오소경 금성이 있고 여기 5개 광역시 오소경. 그리고 성덕왕입니다. 성덕왕은 성스럽고 덕이 있는 남자입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전. 정전으로 따로 문제를 내진 않고요. 이 정전이 통일 신라 시대 때 있었던 제도구나라는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정전. 바로 남자들에게 땅을 준 건데요. 백성들에게 땅을 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가진 국공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립공원 같은 거 예를 들면 지금으로 치면 이거 국가에서 땅을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땅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농사를 지으니까 또 국가 입장에서는 어차피 노는 땅,
빌려주고 농사 짓고 세금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땅을 빌려받은 농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또 왕에 대한 충성심이 불타오르겠죠. 일석이조입니다. 그러니 또 백성들로부터 성스럽고 덕이 있는 남자네요. 성덕왕. 맞죠? 성덕왕 때 정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경덕왕. 경덕왕도 따로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경덕왕의 업적들이 오답선지로 들어가요. 다른 왕의 업적이 나올 때. 보시면 이때 아까 봤던 왕의 집사를 드는 집사부의 장관이었던 중씨가 이때 사실 시중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중국 스타일을 따라가는 한족과 동화되는 환화 정책을 펼칩니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국학, 신문왕 때 국학 이름을 태학감으로, 그 다음에 유학교육을 강화시켰고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성덕대왕 신종, 이거를 경덕왕 때부터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해공왕 때 완성인데 이것도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때 경덕왕 때부터 덕이 덕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슬 기족의 힘이 세집니다. 그러면서 왕의 힘이 약화되면서 이때 관료전 대신 다시 노급이 부활했다라는 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계속 갑니다. 집사부 기능 강화. 맞죠? 집사부와 집사부의 장관이 시중의 기능 강화. 그전에는 원래 중시에서 시중으로 바뀌었던 거고. 왕명 출납. 이게 뭐냐면 청와대 비서실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집사부가. 그리고 위아부. 요거는 심화에서는 정답이 된 적은 없지만 선지로 들어가긴 해요. 이 위아부가 통일신라 시대 때 있었던 관청, 관부, 부서구나라는 거 아시면 돼요. 끝! 그 다음 관찰기구 얘기를 했었죠. 김춘추 때 인정사정 없이 관리들의 비리를 잡았던 사정부. 그 다음에 어디에? 그 다음에는 아들이었던 문무왕은 외사정. 바깥에 있는 관리들의 인정사정 없이 잡았던 외사정까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방제도. 구주 땅을 나눴습니다. 중요한 거 없고요. 오소경 동남쪽에 치우친 걸 보완하기 위해서 끝났어요. 그리고 특수행정구역 향부곡 요거는 나중에 고려의 향부곡소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냥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수리수리 마수리 상수리 제도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외사장은 앞에서 얘기했으면 넘어가고요. 상수리 제도는 여러분들이 신라의 제도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수리수리 마수리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각 지방에 잘 나가는 촌락의 주인 한 명을 경주 금성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근무를 시키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인질 볼모예요. 말 안 들으면 너 죽여버린다. 상수리 제도다라는 거. 네,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상수리 제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족융합. 뭐였어요? 구서당. 맞죠? 그리고 삼국의 위치를 고려한 구주 오소경. 크게 봤을 때는. 그리고 국학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독서 상품과. 요걸 좀 잡으셔야 돼요. 자, 요거는 뭐냐면 국학이요. 신문왕 때 만든 학교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을 안 쳤던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시험을 안 치면 죽으라고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공부를 안 하니까 원성왕 때 독서 상품과를 만들어요. 국학에 입학했던 사람들이 유학경전 공부하잖아요. 그 공부한 걸 바탕으로 졸업했을 때 유학경전을 독서한 걸 바탕으로 시험을 쳐요.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 성적에 따라서 상품, 상, 중, 하 3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등급에 맞춰서 관직에 나가는 게 독서 상품과예요. 없던 시험을 만드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했을까요? 원성을 자자하게 들었던 원성왕 때 쓰던 스토리예요. 그러면 독서 상품과는 여러분들이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제도구나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고구려나 백제 문제가 나올 때 오답으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거 잡아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보세요. 어딨나요? 상, 중, 하, 맞죠? 독서 상품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발해로 갈게요. 자, 발해는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전체 큰 흐름을 물어봐요. 발해 문제는 크게 3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어떻게? 발해 제가 번호를 매겨 드릴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러면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조선이랑 똑같은 패턴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다음 나라에서 제작했던 유물로 옳은 것은 발해 유물 보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발해 유물 던져놓고 다음 같은 유물을 제작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화는 좀 어렵게 넣으면 발해 4명의 왕들 중에 1명의 왕을 집중적으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발해는 흔히 누굴 계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증거를 아냐 모르냐 이거를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발해의 정치사만 일단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해 부분 또 먼저 판서로 잡아놓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발해라는 나라는 누가 오픈했습니까? 예전에 고구려의 장군 출신이었던 대조영이 고구려의 유민들을 이끌고 나라를 오픈한 게 바로 발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쁘지만 또 대조영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고구려의 유민들을 데리고 나라를 오픈했는데 당연히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를 오픈하려고 하니까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당나라가 가만히 둘까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의 입장에서는 당나라의 공격을 피해서 나라를 오픈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라를 오픈할 때는 동모산, 방어하기가 좋은 산에다가 나라를 오픈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뭐냐면 발의 문제가 나올 때 정답으로 잘 들어가는 거기도 해요. 일단 발해라는 나라는 제가 앞에서도 방금 얘기를 했지만 어느 나라를 계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발해라는 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발해 문제가 나올 때 정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발해라는 나라는 고구려 계승의 식을 표방하였다 라고 하면은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고구려 계승의 식을 보여준다라는 거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조영의 아들이 있습니다. 대조영의 아들이니까 대시겠죠.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대무해가 있습니다. 이름부터 일단 뭔가 엄청나게 힘이 세 보이죠. 바로 이대왕이 누구냐면 발해는 무왕입니다. 이 발해 무왕은 어떤 왕이냐? 온 동네를 두드려 패고 다니는 왕입니다. 온 동네를 무식하게 두드려 패고 다니는 왕이에요. 인근에 보이는 족족 다 두드려 패고 다닙니다. 나쁜 말로 얘기하면 동네 깡패와도 같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또 바쁘지만 또 무왕이 되어줘야 됩니다. 아 바빠요. 가야 됩니다. 자, 무왕입니다. 그러면 이 무왕은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 이 발해라는 나라가 여기 이렇게 있었잖아요. 발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동네에 있던 오랑캐가 있습니다. 그 오랑캐의 이름이 뭐냐면 말갈족이라는 오랑캐가 있어요. 발해가요, 이 무왕 때 인근에 보이는 족족 말갈 부족들을 다 두드려 패고 다녀요. 말갈 부족들을 다 복속시키고 다닙니다. 그 중에 하나 있었던 말갈 부족 중에 무슨 말갈 부족이 있었냐면요. 여러분들은 심하니까 좀 아셔야 돼요. 흑수 말갈이라는 말갈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말갈 부족 중에는 넘버원인 거예요. 이때 무왕이 나는 흑수 말갈 얘들도 두드려 패라 라면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 흑수 말갈을 두드려 패러 갈 때 정복하러 갈 때 누구를 보내냐? 바로 대무해, 이 무왕의 친동생이었던 대문해, 형보다는 문을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이 대문해를 총사령관으로 보내요. 그러자 이 대문해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 형, 형 말도 맞긴 한데 이때 대문해가 흑수말갈을 쳐들어갈 때 당나라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생뚱맞게 여기서 지금 싸우고 있는 당나라가 왜 반응을 합니까? 당나라의 입장에서는 여기 발해 뒤쪽에 있는 말갈족이 다 망해버리면 후방의 발해를 견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발해가 자기한테도 쳐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갈만큼은 좀 남겨두고 싶었던 거예요. 제일 잘 나갔던 흑수 말갈. 그래서 당나라가 무왕에게 연락을 합니다. 야 무왕아, 많이 묻다 아이가. 이 흑수 말갈은 아니다. 야 흑수 말갈 정도 남겨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무왕이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란데 라면서 친동생 대문해를 흑수 말갈 정복군의 총사령관으로 보냈던 거예요. 근데 이 대문해 형과는 생각이 다릅니다. 아니 우리 이 정도면 흑수 말갈만 안 정복했을 뿐이지 인근의 말갈 다 두드려 패고 다 우리 밑에 넙죽 엎드리고 있는데 굳이 얘까지 건드려서 당나라랑 비위가 틀어질 필요가 있나? 굳이 당나라랑 사이가 안 좋아질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만하자 빨리 가. 그러자 이 대문해 동생이요 당나라의 망명을 가버립니다. 그러자 분노 폭발했던 무왕, 대단해요. 자기 사촌형을 보내요. 총사령관으로. 그러면서 흑수 말갈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러자 도망갔던 동생, 당나라에 도망갔잖아요. 당나라에게 연락을 해요. 야 당나라야, 내 동생 도망갔잖아. 당장 내 동생 발해로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당나라가 잘됐다, 동생을 가지고 발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되겠다 라면서 야 아니다, 네 동생 나는 모르는 일인데 어머나. 근데 무왕아, 당시 무왕이 아들이 없을 때입니다. 어머나 무왕아, 너 아들이 없네? 그럼 네가 만약에 죽으면 네 동생이 왕이 될 수밖에 없겠네 라면서 발해 내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분노 폭발했던 무왕, 다릅니다. 앞에 있던 또는 우리가 뒤에 만날 왕과는 클래스가 달라요. 그래? 그러면 당나라 내가 니들도 부셔버리겠다. 온 동네를 두드려 패는 왕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대외 원정을 제대로 펼쳤던 왕이 바로 무왕입니다.
무왕 이런 생각을 해요. 역시 이것 봐라. 당나라랑 비위를 맞춰줄 필요가 없다. 예전에 고구려 때처럼 어차피 여기 지역, 요서 지역의 넘버원 자리를 놓고 언젠가는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번엔 내가 먼저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엔 내가 먼저 당나라를 쳐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냐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똑같이 배를 타고 여기로 간다. 그러면서 당나라 지역에 여기 삐져나온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쌍뚱반도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덩저우 지역 또는 등주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당연히 배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또 이렇게 배를 그립니다. 제가 다른 데서요. 판서가 워낙 더럽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요. 이걸 저는 배로 그렸는데 학생들이 막 질문을 하더라고 게시판에. 선생님 이거 무슨 글씨를 쓴 거냐고. 미안해요. 배입니다. 저는 배를 표현한 거예요. 수군. 이때 수군을 이끌고 당나라의 쌍뚱반도 예전에 고구려가 털렸던 그 루트대로 그대로 이번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이끌었던 장군이 누구냐면 장문휴 장군입니다. 장문휴 장군의 맹활약으로 쌍뚱반도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왕의 당나라 정벌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육군을 끌고요. 만리장성 앞까지 갑니다. 만리장성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자 당나라가 암소리 잘못했다. 무왕 잘못했다. 맞다. 맞다. 발해 니들은 맞다. 맞다. 이 사건 이후부터 당나라가 발해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나라가 발해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 때다? 무왕 때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장문휴 수군 얘기, 쌍뚱반도 얘기가 막 나와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조영이 건국하였다.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하였다. 맞죠? 그리고 또 여기네요. 반대로 이 쌍뚱반요 장문휴를 통해서 수군을 통해서 쌍뚱반도를 정벌하였다. 정복하였다. 찾으면 발의 내용으로 또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한번 가볼게요. 네 번째는 이 무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아들이 왕에 오르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누구냐? 대흠무라는 왕이 즉위를 합니다. 우리 흠무. 이 흠무가 누구냐면 바로 문왕이에요. 3대 왕이죠. 대조영의 손자 되겠습니다. 이름부터 문왕. 어떤 느낌이에요? 글 좀 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이 문왕은 어떤 왕이냐? 일단 또 문왕. 또 제가 또 바쁘지만 또 변신을 해줘야 됩니다. 이 문왕은 어떤 왕이냐? 그럴 문, 나 글 좀 배운 남자. 파파, 우리 아버지는 무식하게 온 동네를 두드려 팼더라면 그럴 문, 나는 글 좀 배운 남자. 더 이상 싸우는 게 아니라 저는 외교로서 풀어가겠어요. 라고 했던 게 문왕입니다. 파파처럼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럴 문, 글 좀 배운 남자. 저는 외교로서 풀어가겠어요. 라고 했던 게 바로 문왕입니다. 이 문왕 때는 온 동네를 지금 다 두드려 패고 다녔잖아요. 누가? 아버지가. 그리고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왕의 힘을 엄청나게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 문왕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체제를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동네 왕따입니다. 이거 계속 싸워서는 나라를 계속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근의 나라들과 이제는 좀 친하게도 지내고 외교로서도 좀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했던 왕이 누구냐면 문왕입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던 당나라와 친선관계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치고받고 싸웠던 신라와는요 교류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문왕 때도 여전히 한 군데와는 싸웁니다. 요거는 심화예요. 발의 문제로 선지로 들어간 적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정답이 된 적은 없습니다. 문을 열어라! 철문을 열어라! 말갈 부족 중에 천리부라는 말갈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천리부라는 말갈 부족을 그래도 무조건 외교로 푼 건 아니고요. 철문을 열어라! 천리부라는 부족을 정복시켰던 게 또 문왕 때 스토리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심화의 심화입니다. 최근에 치러졌던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 20회분을 통틀었을 때 선지로 한 번 들어간 적은 있지만 단 한 번도 정답이 된 적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선지로만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심하기 때문에 이게 발해의 스토리구나, 문왕 때 스토리구나라는 거 아시면 퍼펙트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목해야 될 건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냐?
파파처럼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럴문 글 좀 배운 남자 외교로서 풀어가겠어요 라면서 당나라와 친선관계를 체결하면서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나라의 선진 문물요. 당시 당나라의 제일 잘 나갔던 중앙정치 제도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게 뭐냐면 당나라에서 썼던 삼성육부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당나라에서 뭘 가지고 오냐? 바로 당나라의 삼성육부라는 제도를 가지고 오는데요. 이거를 교재나 학창시절의 교과서를 보게 되면 뭐라고 서술을 하냐? 비록 당나라의 제도를 가지고 왔지만 발해가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라고 시험에 나와요. 요거는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 이 삼성육부 제도를요. 통째로 제시문에 던져놔요. 제시문 박스에. 그래놓고 다음과 같은 중앙정치 제도를 가졌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 발해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러면 삼성육부 중에 일단 하나를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정정당당 정당성. 발해는 고구려를 아주 합법적으로 계승한 정정당당 정당성. 아주 정당한 나라다. 삼성 안에 정당성이라는 정치 기구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조선시대 때 의정부처럼 발해의 최고의 정치 기구예요. 이걸 왜 강조할까요? 삼성육부 조직도를 던져놓을 때 분명히 정당성이 있겠죠. 오, 정당성!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정정당당 정당성. 정당한 나라다라는 거. 요거 딱 보는 순간 아, 요거 발해 물어보는 거네. 발해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삼성육부 제도가 왜 당나라의 거를 가지고 왔는데 발해가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이런 말이 나오냐면 이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소풍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일 소풍 갑시다. 대신에 도시락을 싸야 됩니다. 근데 도시락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싸야 돼요. 에듀윌에 왔습니다. 그러면 에듀윌에 김밥 재료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도시락을 여러분들이 먹을 김밥을 여러분들이 싸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각각의 취향에 따라서 정말 제각각의 김밥을 만들겠죠. 저는 참치김밥을 좋아해요. 그러면 김밥에 참치만 들어갈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육을 좋아한다. 어떤 분은 돈가스를 좋아한다. 돈가스 김밥, 제육 김밥.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돈가스 김밥이랑 참치 김밥이랑 같은 김밥이에요? 다르잖아요. 다른 김밥이잖아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김밥은 맞잖아요.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 중국 당나라로부터 삼성육부라는 김밥 틀은 가지고 왔어요. 김밥 틀은 가지고 왔는데 발해에서 지 멋대로 새우김밥, 지 멋대로 돈가스 김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느낌입니다. 그래서 비록 당나라 걸 가지고 왔지만 발해가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다다음 강의 때 이렇게 배우겠지만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증거가 시험에 나와요. 자료 던져놓고 다음 나라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로 옳은 것을 했을 때 항상 오답 선지로 뭐가 들어갈까요? 삼성육부제도. 이거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증거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발해가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고구려 계승 문제로 발해가 나올 때 이게 들어가면 이거 무조건 오답이죠. 걸러내야 됩니다. 이거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여기 있는 것처럼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삼성육부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 문왕 때요. 넓어진, 아버지가 두드려 패서 넓혀진 땅을 체제를 정비해요. 그러면서 수도를 여러 군데로 옮깁니다. 그 중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수도가 뭐가 있냐면 상경성이라는 수도가 있어요. 발해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수도가 되었던 성입니다. 이 성을요, 만들 때 어떻게 만들겠어요? 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요, 엄청나게 넓은 땅과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빌딩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세울까요? 네이버 검색을 막 해서 블로그를 막 보면서 이 땅 내 스타일인데? 이 빌딩 내 스타일인데? 디자이너 불러서 이런 스타일대로 지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건물들을 지을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수도를 새로 지을 때 땅도 많고 돈도 많고 힘도 있습니다. 어떻게 지을까요? 제일 잘 나가는 나라의 수도를 벤치마킹 할 거 아니에요. 어디? 당나라. 당나라의 수도였던 당시 장항성. 당나라의 수도였던 당시 장항성. 이 장항성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만든 게 바로 상경성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삼성육부제와 상경성은
발해 문제로 나올 때 고구려 계승 의식 문제로 문제가 나올 때는 이거는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없다 둘 다 없죠. 둘의 공통점은 뭡니까?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하나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신라와도 교류를 합니다. 신라와 교류를 하기 위해서 파파처럼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럴문 나 글 좀 배운 남자 외교로서 풀어가겠어요 라면서 외교로 풀기 위해서 뭘 만드냐? 바로 신라로 가는 길도 신라도라는 걸 만듭니다. 상경성 밑에 있던 곳에부터 해서 시작을 해서요. 쭉 내려가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육로입니다. 육로. 그러면 이걸 통해서 교류를 합니다. 사실 이때 발해와 신라는요. 지금 우리의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로 보시면 돼요.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신라가 고구려를 계승했던 발해, 이 발해의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나라잖아요. 사이가 더럽게 나빠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또 우리 일본과 교류를 하긴 해요.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정치적으로는 대립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 슬프게도 여러분들 지금 필통 열어보세요. 필통을 열면요. 그래요. 수많은 일본 팬들이 나옵니다. 저도 학창시절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아, 일본 팬이 똥도 안 나오고 참 좋긴 해요. 이것처럼 저도 일본 싫어해요. 물론 지금은 이제 한국이 저작권을 가졌지만 요거 하고로 분필. 이것도 원래는 강의를 하시는 모든 인간 강사분들께서 보통 이걸 많이 쓰세요. 왜? 이게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 분필은 이 선명도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들 그러죠. 일본이 정말 짜증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걸 쓰는 겁니다. 아, 지금은 이제 한국이 저작권을 가져갔어요. 그럼 이것처럼 비록 여러분들도 저도 일본을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 위안부 할머니 문제 이런 예민한 문제 등으로 대립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교류를 하고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신라입니다. 그래서 신라와 발해는 정치적인 문제론 대립을 하지만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교류했다라는 거. 그게 바로 보여주는 증거. 역사는 항상 팩트잖아요. 그 증거가 신라로 가는 길인 신라도다라는 거. 그래서 발해 문제가 나올 때 신라로 가는 신라도를 개설하였다. 그러면 발해 문제가 나올 때 발해 얘기가 맞잖아요.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로모고 말고도 제가요. 일본의 물건 중에 식품 중에 하나를 끊을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아, 이거 얘기하면 욕먹을까 좀 걱정이긴 한데 여러분들 무지라는 업체를 알 거예요. 그게 전범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지간한 물건을 안 사는데 예전에 한번 길을 가다가 샘플로 이렇게 뭔가 공짜로 나눠주더라고요. 그 공짜니까 받았죠. 그때 뭘 받았냐면 솜사탕을 받은 거예요. 무지에 파는 것 중에 솜사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또 가격이 좀 싸요. 한 번씩 이렇게 세일을 하면 제일 쌀 때는 900원에 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 솜사탕을 먹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솜사탕 딱 먹으면 특히 예민하거나 체력이 떨어질 때 달달한 그 솜사탕을 딱 먹으면 에너지가 돌아요. 아, 그렇다고 막 자주 사 먹는 건 아니고요. 저의 자존심입니다. 할인을 할 때만 한 번씩 사 먹어요. 아, 이러다 또 욕먹을 걱정이 되긴 하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들 또 꼭 굳이 또 찾아가 사 먹으세요. 아,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런 것처럼 저도 일본 정말 싫어합니다. 보면 강의하다 보면 제가 일본 욕을 중간중간에 엄청 많이 해요. 그처럼 일본과 정치적으로는 대립하지만 욕할 건 욕해야죠.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는 교류를 한다라는 거. 그게 바로 발해와 또 신라와의 관계이기도 했다라는 거. 요거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 문왕이 세상을 떠났어요. 문왕이 떠나고 나서 여기가 지금 3대 왕이잖아요.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까지 쭉 암흑기입니다. 그러다가 10대 왕, 5번째. 발해의 10대 왕이었던 선왕. 선왕이 즉위를 하면서 발해는 역사상 최고의 정성기로 치닫게 됩니다. 이 발해 선왕 때 어떻게 하냐? 거의 100년 만에 옛 고구려의 땅을 다시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당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발해. 쩐다 너무 쩐다. 대단하다. 중국 당나라를 기준으로 발해 너는 정말 선왕 대단하다. 중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다 동쪽에 있는 나라가 발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정말 바다 동쪽에 정말 번성한 국가구나 라면서 해동성국이라는 이름을 줬던 게 바로 발해 선왕 때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뉴스페퍼 킹, 신문왕 때도 봤지만 넓어진 땅이 있으면 그 새롭게 편입된 땅을 행정구역 안으로 편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뉴스페퍼 킹, 신문왕 때 구주 오성어경이라는 행정구역을 만들었잖아요.
이 발해 선왕 때 해동 성국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드넓은 땅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구역을 새롭게 개편하는 거예요. 어떻게? 5개 광역시 개념의 5경, 그 다음에 무슨 부의 15부, 그 다음에 이게 무슨 구라면 무슨 동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무슨 동에 해당되는 62주를 설치했다라는 거. 5경 15부 62주를 설치했던 게 바로 발해 선왕 때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갔던 발해가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했냐? 바로 거란요. 누구한테? 나중에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거란요. 거란 요나라한테 멸망을 합니다. 거란요. 거란 요나라한테 멸망을 합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할까요? 그러면 고구려가 비록 거란 요나라에게 멸망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또다시 고구려를 계승했던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태조 왕건이 만든 고려죠. 그러면 이 고려라는 나라는 거란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어디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멸망시킨 주제에 짜증거죠. 그러면서 고려가 거란과는 적대적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고려가 오픈되고 나서, 건국되고 나서 가장 먼저 싸운 이민족이 누가 되냐? 거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란까지의 스토리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여러분들은 심하니까 알아야 될 게, 발해라는 나라는 모든 왕들이 우리는 중국과 대등하다. 어디 당나라가 우리를 간섭하려고 하는데? 라면서 모든 왕들이 전부 다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발해 선왕 때는요, 건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문왕 때는 나라가 크게 흥한다 그래서 대흥, 그리고 무왕 때는 인안이라는 독자적인 연호, 대조영 때는 천통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마무리 정리해 볼게요.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이런 것들 발해의 수많은 내용들을 제시문에 둥 던져놓고, 또는 발해 지도를 던져놓고요, 또는 발해 사료를 던져놓고 다음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대조영이 건국하였다.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하였다. 무왕 때 장문유 장군을 통해서 수군, 쌍뚱반도를 점령하였다. 그 다음 당나라와 친성관계를 체결하면서 삼성육부제도 상경성을 만들고 삼성육부제를 받아들였다. 또는 신라도를 개설하였다. 해동성국이라고 불리었다. 5경 15부 62주를 설치하였다. 그 다음에 거란 요나라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그리고 당연히 발해도 발해 부흥동이 일어나요. 빠르게 진압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발해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린 지우고 PPT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발해 대조영입니다. 처음에 나라 이름이 지인이었다가 발해, 독자적인 연호로 천통, 동모산 지역의 오픈, 끝났고요. 그리고 주민의 이원적 구성이 있는데 요거는 나왔으니까 미리 잡아드릴게요. 자,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중국은 발해를 말갈 부족의 지방 정권이라고 우겨요. 왜 그러냐면 팩트는 맞긴 해요. 실제로 10명 중에 7명이 말갈족이에요. 발해는. 3명이 고구려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꾸 말갈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발해를. 근데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다. 팩트긴 해요. 말갈족들이 대부분의 주민이고 백성이긴 한데 소수 30%의 고구려인이 발해의 지배층이다. 그래서 이거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계승 의식을 보여주는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도로 나오기도 해요. 어떻게? 사료갑니다. 사료. 부여와 고씨가 망하고 김씨가 남쪽. 이거 신라를 말하죠. 북쪽을 대씨가 북쪽을 여길 비워요.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발해 내용 찾으면 정답입니다. 발해고는 조선 후기 유득공 때 와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무왕, 독자적인 연호 인안, 온 동네를 두드려 패고 다닙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나라 처음이자 마지막 해외 대외 원정, 쌍뚱반도를 쳐버렸다라는 거 맞죠? 그리고 장문유 수군으로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배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삐져나온 쌍뚱반도로 맞죠? 삐져나온 쌍뚱반도로. 그리고 흑수말과 샬랑샬랑 꿀랑꿍 대문에 아까 동생 배신 땡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스토리. 이거 줬을 때, 사료 줬을 때 발해 무왕을 찾거나 발해 내용을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문왕.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외교로서 풀어가겠어요. 대흥. 당나라와 친선을 체결하면서 삼성육부. 요거는 독자적인 성격으로 운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신라도 개설. 그리고 상경성. 상경영총부가 상경성입니다. 당나라 장안성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던.
그 다음에 요 고려 국왕, 요거는 또 어떤 거냐면 발해 문항이요. 편지를 써요. 외교 문서를. 그러면 편지 쓰면 마지막에 은동진, 올림, 드림 쓰잖아요. 발해 왕 누구누구라고 쓰면 되는데 꼭 고려 국왕 누구누구라고 쓰는 거예요.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맞죠? 요것도 문제 나올 때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넘어가서 요게 삼성육부인데요. 자, 당나라를 벤치마킹했던 삼성육부인데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요거를 통째로 던져놔요. 그래놓고 다음과 같은 정치 제도가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발해를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기억합시다. 정당성이 발해 최고의 정치 기구예요. 요렇게 기억을 하세요.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정정당당 정당성, 발해는 고구려를 정정당당 정당성, 정당하게 계승한 나라, 정정당당 정당성, 정당성. 시험 문제 정당성이 보였다. 아하, 발해는 고구려를 정정당당 정당성, 정당하게 계승한 나라. 발해를 물어보고 있구나. 발해 내용 찾으면 정답이에요. 근데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나라 걸 벤치마킹한 건 팩트예요. 맞죠? 이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김밥을 만들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는 돈가스 김밥, 누구는 제육 김밥, 맞죠? 누구는 게맛살 김밥, 누구는 계란 김밥. 자, 돈가스 김밥이랑 제육 김밥이랑 같은 김밥이에요? 다른 김밥이잖아요. 이거예요. 김밥이라는 큰 틀, 삼성육부는 가지고 왔지만 발해가 지들 멋대로 돈가스 김밥, 계란 김밥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기 괄호에 쳐져 있는 게 중국의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마음대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중국은 육부를 보시게 되면 좌사정 우사정 이렇게 구분하는 게 없어요. 발해만 이렇게 구분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충이예지신, 원래 괄호에 있는 중국과 이름이 또 다르죠. 다 유교 명칭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중정대가 있었다라는 거. 요게 또 뭐냐? 자, 신라는 관리들의 비리 부패를 잡기 위해서 사정 없이 잡는 사정부. 왜 사정이 있었다라면 발해는 중정대가 있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신라는 뉴스페이퍼 킹, 국학이 있었다라면 발해는 주자감이라는 학교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주자감, 중정대가 각각 발해 거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심화로 가시면은 문조건 또 우연찮게 한번 나온 적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10회분 봤을 때 문조건은 책을 관리하는 곳이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해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선왕, 건흥이라는 연호를 쓰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경 15부 62주, 해동성국으로 불렸다라는 거. 그러면서 결국 요 지도 보시면 상경성이 여기 있는 거고요. 자, 시험에 나면 어떻게 나오냐? 여기를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발해.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발해와 신라 동시에 물어보기도 합니다. 끝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거란요. 거란에게 멸망을 당했다라는 거.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발해 정치사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강의에서 발해 조금 못한 거 조금 있어요. 요거 한번 마무리하고 이제 후삼국가 그 다음에 남북국 시대의 경제 사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